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이스페타시스인데요. 제목은 지금 같은 시기에도 최대 가동률. 그래서 최대 가동률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최대한 가동률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이제 퀀트K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6월 28일 날, 작년 6월 28일 날 다녀왔던 탐방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읽어보면서 좀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투자증권에서 유영솔 연구원님께서 적어주셨는데 항상 작성자분들께서 입장에 우리가 빙의를 해서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글이 나왔을 만큼 단어 선택이나 구성, 제목 등을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계속 창작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면서 계속 여러 연글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매수매도는 분명히 보수적으로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내용을 지금 보기 전에 이제 맨 앞장에 있는 이제 가장 핵심되는 내용, 관건은 추가 증설과 수익성 향상. 그러니까 이 회사 잘 보시면 증설을 한번 컨택해서 내용을 볼게요. 캐파 증대 투자로 성장 기반 구축. 보시면 2024년 말부터 점진적으로 7천에서 8천억 수준으로 매출 캐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체제 안정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이게 2023년 6월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2024년 지금 예상하는 올해 실적이 이미 8천억이에요. 그러면 2023년 6월에 예상했던 2024년 말부터 점진적으로 8천억까지 만들겠다라는 그 단계적인 회사의 그림이나 계획이 이미 달성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거의 1년이 앞서서. 네. 그게 지금 놀라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보면 이스페타시스는 사실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팹리스 기업들에게 이제 MLB라고 하는 멀티레이어 보드라는 이 장비를, 부품을 납품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중국에서 많이 제작을 하는데, 이 중국에서 많이 제작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에서 이제 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삼성전기나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다들 이제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레거시가 됐고, 이제 레거시 그 공정 중에서도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페타시스는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무슨 일이 터졌냐? 이겁니다. 반도체 부품 소재주 탈중국 수혜. 2021년에 28층 이상의 PCB 업체 매출 순위. 그러니까 이게 멀티 레이어니까 이 층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18층 이상의 층수를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은 매출 순위로 봤을 때 이스페타시스가 3위였어요. 2위가 WS라고 하는 중국 업체, 그리고 10%, 그리고 1위가 TTM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였습니다. 20% 수준. 근데 이 TTM이 2위는 중국 회사고 1위는 TTM인데 이 회사가 중국에 공장이 있었어요. 중국 대비해서 20에서 30% 높은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중으로 동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역전까지 전망한다. 마켓시어 역전까지 전망한다는 거예요.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마켓시어 1위 TTM 중국 공장 물량하고 WS 중국 그 물량이 동사로 옮겨오는 흐름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두 개의 1등, 2등의 물량이 3등으로 몰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페타시는 가만히 있어도 그들이 찾아오는 거죠. 심지어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이 회사 갔을 때 구글에서 TPU, 그러니까 구글의 이제 가속기죠. 구글의 AI 가속기를 이 회사가 2년 동안 대응을 했는데 그 2년 동안 이 회사는 TPU에 대응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 그냥 가져가겠지. 그냥 그러려니 했을 정도로 이 회사는 굉장히 이런 거에 어떤 어떤 시황이나 어떤 뭐 AI 반도체나 이런 거에 크게 팔로업을 되게 민감하게 하고 뭐 이 고객사를 우리가 쟁취해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입장이 아니었고 그냥 안방에 이제 앉아 있는데 그냥 고객사들이 몰려온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스페타시스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동흐름이 단기간 끝날 이슈가 아니다.
이때 만약에 이 글을 읽으셨다면 이 리포트는 정말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먼저 퀀트K 리포트를 살짝 말씀드렸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는 글로벌 PCB 기업 중 거의 유일하게 최다 캐파를 유지 중입니다. 이제 최다 캐파를 왜 유지하는지 아시겠죠? 쉽게 이해가 되죠? AI 가속기 신규 고객사 물량과 네트워크 사업 턴어라운드를 감안하면 2025년까지 최대 캐파를 유지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AI 가속기 잘 되고 있죠? 계속 잘 팔리죠? 그 앞에 AI 전쟁을 하고 있죠? 네트워크 사업 턴어라운드는 그동안 너무 안 좋았는데 턴어라운드 하죠? 근데 2026년에 또 그 미국의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거를 타겟으로 지금 네트워크 사업들이 퀄컴이나 브로드컴이나 이런 데서 턴어라운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수익성 개선 요인도 있어 이익률 향상도 기대됩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요. 목표 주가는 5만 1,000원 얘기하셨어요. 지금 현재 주가가 4월 26일 3만 8,000원인데 목표 주가는 2025년 예상 EPS 요 35배, PER을 멀티플을 35배나 주십니다. 네. 일반 PCB 기업, 뭐 심텍, 기판 기업도 누가 있죠? 뭐 대덕전자, 그리고 해성DS 이런 기업들한테 주는 PER 대비 훨씬 더 높습니다. 목표 배수는 2023년 당시 PER 고점을 기준으로 했다. 이런 PER 고점이 이제 가져올 수 있었나 보네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PCB 기업이랑 이제 보시면 안 되고 레거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 안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삼성전기나 대덕전자에 여쭤보면 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업을 안 하는 동안에 이스페타시스는 MLB의 기술을 계속 높여왔던 거예요. 고다층, 더 고다층, 더 높여 해가지고 대구 공장은 대부분 12층 이상으로 안정화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19년에 수익성이 낮았던 12층 미만을 줄이고 중다층으로 제품을 개편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고층으로 하면서 실력을 쌓아왔던 상황에서 이런 1번과 같은 좋은 호재가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지만 AI, HBM 견고한 수요는 해당 밸류체인 내 기업들에게 프리미엄 부여 요소로 생각한다. 충분히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실적이 매출에 8천억을 예상했어요. 2024년. 이게 정말 놀랍다는 겁니다. 네. 제가 실제로 2023년 6월에 미팅을 했을 때 8천억은 2026년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이나 앞당겼어요. 그리고 OPM은 한 22%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가속기 MLB 수요 증가로 95%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벌써 가동률이 95%라는 것 자체가 빨리 증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가속기 매출 비중도 22년 9%, 23년 29%까지 높아졌고요. 신공장 하반기 가동 예정이고 증설에 따라 최대 캐파 기준 월 매출은 620억까지 늘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관건은 추가 증설과 수익성 향상인데요. 현 시점에서 동사의 관건은 추가 증설과 수익성 향상이다. 추가 증설이 필요할 것 같죠, 지금. 내년까지 최대 캐파가 예견된 상황이다. 뭐 이미 2025년까지 최대 캐파라고 말씀을 하셨죠. AI 가속기 신규 고객사 물량과 또 가속기 신규 고객사 물량이 또 있나 보죠. 네트워크 선어라운드 물량 확보를 위해서 2026년에는 추가 증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네트워크 사업부 가속기로 인해서 이미 캐파가 다 태워지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되는 물량이 있는데 이미 그거 다 채우고 나면 무조건 추가 증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주요 네트워크 팹리스들의 AI 센터 전용 800GB per second 스위치 칩 출시로 침투율은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고다층이 아마 더 쓰이겠죠. 이렇게 되면. 동사도 2024년 하반기부터 스위치 MLB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더 많이 쓸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여기 보면 믹스 개선, AI 가속기 제품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고, 네트워크 턴어라운드, 공장 레이아웃 관련 일회성 비용 감소에 따라 수익성 향상도 기대된다. 특히 영업단에서 구글, TPU, 엔비디아 GH200의 차기 모델 물량 증가와 고마진의 네트워크 제품군 수주가 확대되면서 마진 향상이 기대된다. 구글도 계속해서 TPU를 버전을 높이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H200이 아니라 이제 블랙웰, 내년에 초에 나오죠. 블랙웰도 차기 모델을 이제 공개한 상태고,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퀀트K 잠깐 들어가 보시면 조금 더 같이 읽어볼게요. 그 동흐름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했고요. 이게 얼마나 가느냐, 또는 AI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느냐, 그 수요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이스페타시스의 주가를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22년 950억 투자를 집행하게 된 것은 특별히 통신 장비 업체 수요가 늘었다기보다는 탈중국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결국은 탈중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캐파 증가 투자로 성장 기반 구축. 그거 보시면 22년 하반기부터 풀캐파로 이미 돌고 있었고 증설을 통해서 매출은 8천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체제 안정화를 이미 뭐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이때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글로벌 IT 업체 고객사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22년에 구글이 한 1,000억 정도였으면 2,000억 정도로 2023년에 늘어나는 상황이고 아마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금 솔벤더인 상황이에요. 구글 TPU에. 그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통상 팹리스가 직접 기판 업체를 선택해서 협의하는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엔비디아, 구글 외에도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과 제품 사양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글로벌 팹리스들과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아까 리포트에서도 신규 고객사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예. 2023년에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24년에 또 이만큼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구글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결국 탈중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고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예상 대비 2배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2배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기타 내용들을 보시면 향후 증설 시에는 중국은 미국 제재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해외 사이트를 고려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으로 있던 것들이 계속해서 이벤트한테 어느 정도 수혜가 오고 이 회사도 증설을 해나갈 것 같아요. 그 흐름을 계속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든의 어떤 그 국방물자 생산법 DPA 승인 수혜 여부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탈중국 수혜. 이게 이제 2019년 정도부터 계속 이어져 온 흐름이기 때문에 이 수혜가 체감상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같이 읽어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컨트 K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영어로 컨트 띄고 K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오고요. 이 안에서 이수 페타시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계속 코멘트가 이렇게 있고 이 내용의 흐름들만 봐도 상당히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시기 좋아요. 한 2년 정도의 흐름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멘톡에서 이번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패키지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시기를 놓치셨던 분들, 뭐 시간이 없으셨던 분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팔로우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어차피 공부는 끝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한 가격에 오픈을 하니까요. 요걸 빠르게 이제 습득해 뭐 지식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종종 계속 좋은 리포트를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요. 계속해서 댓글이나 피드백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좀 방향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